반갑습니다. 영업교육 파트 이용수 선임과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실손 개정사항의 주요 이슈인 4세대 실손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왜 4세대 실손에 대해서 학습을 미리 해둬야 되느냐? 우리 고객들이 지금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 개정, 4세대 실손이라는 내용으로. 자, 고객들이 MBC 뉴스에서 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5등급 차등제 시행이라는 이 보도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신 분은 30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실손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같이 가입하고 있던 고객들이 병원을 많이 가고 피부과에 보습 치료했는 내용, 도수 치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실제로 고객들이 도수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들이 이러한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함으로써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납부해야 된다라고 엄청 엄포를 놓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고객과의 상담할 툴로서 실손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고객과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2021년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이 올라온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급여를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 다음 두 번째, 할인 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세 번째,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상향 조정. 네 번째, 입통원 의료비 통합. 마지막 다섯 번째, 재가입 주기 변경 15년에서 5년으로.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5가지는 핵심으로 5가지만 꼭 암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고객들이 최근에 실손이 뉴스에도 나오고요. 재보험료가 많이 상승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 실손을 전환해야 돼요? 바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바뀌어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급여를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 실손은 포괄적 보장 구조입니다. 그 말인즉슨 급여와 비급여를 한꺼번에 같이 보장하고 있는 구조죠. 이 구조를 따로 떼서 급여는 주계약으로 그리고 비급여는 선택특약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장 영역을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인즉슨 비급여의 의료비가 많이 투여되고 그로 인한 보험금이 많이 나감으로써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까지도 보험료를 같이 내는 이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지금 현재 실손에 기본 특약인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선택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의 선택 특약은, 그럼 선택 특약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선택 특약들이 하나의 비급여 특약으로 해서 묶여서 변경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선택 특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장 영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개정사항 바로 할인 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자, 할인 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인상 구조와 같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5등급 단계 적용으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1등급의 경우에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고객입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72.9%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70%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고객은 5% 할인을 해주겠다. 다음 2등급 2단계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미비한 금액으로 수령한 고객들, 즉 100만 원 미만의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은 할증하지도 않고 할인하지도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5등급에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즉 병원 치료를 많이 한 고객들인데요. 이 고객들은 무려 300%를 업 시키겠다. 자, 기본 보험료에서 플러스의 300%입니다. 300%를 플러스한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단계 적용이 되게 되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고객은 보험료가 계속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안내할 사항은, 자,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을 합니다. 대기 기간을 좀 두는 거죠. 3년 경과한 시점부터.
이 보험을 가입하고 3년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모두 다 무조건 이렇게 보험료를 할증, 할인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할증하는 방식에 있어서 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의료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라고 보도 문구에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 대상자가 바로 첫 번째, 산정특례 대상자인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대질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했다. 요 고객들은 할증에서 제외한다. 다음 두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에 1에서 2등급 인정자, 즉 치매,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적용해서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할인 할증 등급에 대해서 실제로 M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이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1등급 5% 할인해 주겠다. 다음 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300% 인상하겠다. 자, 요거를 예시로 MBC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자, 월 보험료 15,000원의 실손을 가입한 고객이 그해에 3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듬해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네, 4배가 오른 6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4배가 오른 6만 원이 된다. 실제로 보험료 차등제 예시를 보니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 자기부담금이 현재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변경된 내용으로 가게 되면 급여의 20%, 비급여의 30% 자기부담금입니다. 또한 공제금액인데요. 지금 현재 급여, 비급여 통합으로 외래진료 시 만원에서 2만원, 그리고 처방약제비에 8,000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업 상향 조정되는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은 급여, 비급여 구분해서 급여 만원, 단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 그리고 비급여에 있어서 3만원이나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점이 세 번째 개선안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개선안, 바로 입통원 의료비 통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 자, 급여와 비급여를 별도로 분리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별도로 분리해서 질병과 상해로 나뉘는데요. 기존 현행의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이 내용이 실제로 입원 통원 합산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통원했을 때도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언론 보도 자료에 통원은 회당 2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 그림의 보도 자료로 이렇게 가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보험회사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뭐 이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해서 1억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 및 우리 금융위원회 발표 자리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과다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용 소비가 높은 비급여에 한해서 별도로 통원 횟수를 제한하기로 하겠다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표준약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재가입 주기 변경. 15년에서 5년으로 재가입 주기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착한 실손은 가입을 하고 15년 뒤에 보장이 더 약해질 수도 있고 가입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입한 고객은 변경된 약관으로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는 지금 현재 착한 실손도 언젠가는 가입한 고객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15년 갱신 주기 재가입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이 내용을 실제로 5년으로 더 당기자라는 게 개선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른
실손 보장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을 발생했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장이 좀 더 좋아지는 영역이 있다면 새롭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최근에 이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급여 보장에 대해서 노후 실손 의료비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년에 개정되는 사항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구조적인 측면에서 급여를 비급여와 분리해서 비급여는 선택특약으로 분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차등제를 도입해서 비급여입니다. 자, 보험료 차등제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에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비급여에 할인 할증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기부담금 그리고 공제금액에 대한 상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기부담금은 20%, 30%로 상향되고 공제금액은 크게 비급여 같은 경우에 3만 원까지 공제금액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장 한도의 내용에 있어서 입통원 의료비의 통합, 그래서 비급여, 급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입통원 합산해서 5천만 원으로 보장하겠다. 다만 통원은 회당 2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의 개선안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 개선안, 바로 재가입 주기의 기간 15년의 재가입 주기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인지, 자, 고객이 MBC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실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실손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요 5가지 개정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구실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고객과 충분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객이 보장적인 측면이 나빠진다고 계약 전환을 해야 된다라면 차라리 예전 과거 실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구실손보험료 인상 예상표를 한번 보시면 2009년 5월에 컨버전스 보험에 가입한 61년생 여성 고객입니다. 최초 가입 시 29,900원 정도 했던 실손보험료가 지금은 2회 갱신 후 약 11만 원 가까이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고객의 실손보험료가 매년 15% 정도 인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5년 뒤 보험료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5를 5번 곱해주게 되는 연복리 방식의 계산법인데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고객은 추후 5년 뒤 실손보험료만 22만 원을 납입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손은 보장보단 유지가 중요하다. 제1편의 실손 컨설팅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고객에게 상담 툴로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나왔던 보험료 중에 착한 실손으로 지금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이 10만 9천 원이던 실손보험료가 얼마? 네, 3만 4천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 화면은 부부 계약을 예시로 화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19만 1천 원의 부부 합산 보험료 실손만 보험료가 착한 실손으로 전환 설계를 했더니 6만 8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12만 원의 보험료가 절약되는 거죠. 이렇게 절약된 12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적인 보장, 착한 실손이 보장하지 못하는 수술비 등의 추가적인 보장으로 업셀링을 하는 2차 마케팅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점, 지금 현재 4세대 실손 개정을 앞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DB러닝 앱의 실손 컨설팅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착한 실손의 특징, 즉 장점 5가지, 여러가지 보장 내용, 입원 기간 등의 확대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차액분으로 남는 12만 원, 7만 원의 차액 보험료로 추가적인 보장 컨설팅을 펼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단비 등의 가입금액 상향 조정, 연장 조치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2000 가입 플랜은 현재 고보장 우대, 즉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 사망 연계 조건으로도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실손 추가보장 컨설팅으로 수술비 담보를 추가 가입하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행풀에서 질병 1호종 그리고 106대 질병 수술비를 업셀링 할 수 있는 점 고객에게 꼭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표적항암 그리고 고혈압 3대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 상품 플랜으로도 가입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세대 실손, 즉 2021년 개정안으로 발표된 실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배운 우리 착한 실손으로의 전환을 통한 차액뿐인 2차 마케팅을 잘 활용해서 업셀링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